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본반시 수업을 끝나고 이제 심화 수업인데, 자, 심화 수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지금 스텝 2입니다.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너무 작죠? 글씨가? 자, 일단, 자, 이순환인데 지금 뭐 단계별 학습에서 지금 이순환 보고 있어요. 자, 전범이 지금 반복된 이론 학습이고, 자, 전범이 이제 심학습 합니다, 지금. 자, 하시면서, 자, 뭐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자, 학습하신 만큼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5반에 이제 5반에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자, 이론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5반 가셔서 이제 문제풀이 들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한편 이제 기출문제 푸시면서 뭘 만드시냐면, 서브노트는 필요 없어요. 서브노트는. 자, 왜냐면 어차피 이제 서브노트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사순환인데, 자, 요 사순환 가시면, 자, 마무리 이제 정리할 때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자,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드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되게. 자, 오래 걸리니까 서브노트를 만드지 말고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오답 노트. 다시 말하면 객관식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론 공부하시면서 틀린 지문 있죠. 자, 그 틀린 지문은 이제 자기 노트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어차피 이제 뭐 자기 글씨고 뭐 자기만 볼 거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 만드시면 아마 이제 10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번에 그 시험장 한번 갔어요. 시험장을 따라갔는데 어떤 수험생이야. 가방을 메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와서 이렇게 여학생인데 가방을 메고 왔어. 근데 가방 맸잖아요. 또 손에 또 가방이 있어요. 또 손에 가방이 있고 옆에 엄마가 있어. 엄마가 또 가방 들고 와 지금. 책을 다 갖고 온 거지 지금. 아, 시험장 가서 1시간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책을 다 갖고 온 거야. 불안하니까. 아, 근데 시험장 하실 때 저 오답 노트 있잖아요, 이거. 자, 오답 노트 만드셔갖고 한 100에서 이제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험 풀면서 자주 틀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지문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노트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환할 때는, 자, 일단 뭐 전범위, 자, 심학습 할 거고 오답 노트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3순환인데 뭐 스텝 3죠 지금. 자, 3순환인데 저번 순환 때 했었어요. 저번 순환 때. 그래서 자, 일단 뭐 9월 달, 10월 달 했었는데, 자, 지금은 전범위 심합니다. 전범위. 그래서 일단 이제 자, 뭐 진도별이지. 뭐 자, 진도에 따라서 자, 기본반 수업했던 것 중에서 다시 이제 수업하시면서 자, 이 전범위 이제 심화할 거예요, 지금.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자, 3순환이죠. 자, 3순환 이제 스텝 3.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뭐 다음 이제 1월달하고 2월달인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법령 파트하고 행정 쟁송 파트. 자, 법령 파트하고 행정 쟁송만 따로 합니다. 다시 이제 심화시킬 건데, 왜냐면, 자, 지금 이제 이순환인데, 뭐 저번에 이제 법령 파트 이제 한 30시간 넘게 썼고, 행정 쟁송법도 이제 한 35시간 했을 겁니다, 아마. 수업 시간을 꽤 많이 했었는데, 일단 뭐 이 순환에서 이제 뭐 심화 이론 시간에 했을지라도 법령하고 쟁송이 조금 부족해요. 자, 왜냐면 이 순환인데 이 파트에서 지금 시간이 쟁송 파트, 쟁송과 관련된 시간이 아마 나올 것이 이제, 자, 배분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할 겁니다. 자, 근데 10시간 정도 공부하셔서는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순환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3순환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법령하고 다시 쟁송만 따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은 이제 언제 할 거냐면, 자, 마지막 수업은 자, 5월달, 6월달이죠, 지금. 자, 5월달, 6월달에 이제 우리가 지방직 보잖아요. 자, 지방직 시험하고, 자, 군무원 시험. 자, 군무원 시험 볼 건데, 이때 이제 뭐 전범위 이론하고 뭐 객관식 문제를 다 포괄해서 이 당시 이제 자, 뭐 서브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서브노트. 자, 이 노트에서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할 거니까 이때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자, 이 순서 이제 이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자, 오늘 이제 그 심화 수업 하는데, 심화 수업 한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내일이죠, 내일. 자, 내일 오후반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것만큼 시험을 볼 거예요.
자, 시험 볼 거니까 일단 오늘 공부하신 거 자, 가서 복습하시고 자, 내일 이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방식을 취할 거니까 자, 이번 기회가 이제 기회예요. 왜냐면 요 심화 수업인데 자, 지금 보면 스텝 2죠, 지금. 이 수업이 뭐 단시간 내에 이제 점수를 한 85 정도까지 올리기 딱 좋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반 수업 들으신 분은 자, 기본 수업 들으시면서 다시 이제 자, 개별 판례 있죠. 그 개별 판례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반 시간이 좀 부족해 갖고 좀 많이 뛰어넘었을 겁니다. 안 한 것이 좀 많아요. 그렇지? 자, 그런 수업을 다 할 거니까 자, 일단 차근차근 할 테니까 요 공부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복습하시고 자, 또 한편 이제 기출 문제인데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자, 이번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자, 12월인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자, 기본 수업 들으시고 지금 이론 수업 들으신 다음에 자, 공부하신 만큼 객관식 문제를 다 푸세요. 자, 객관식 문제 한 권씩 사셔갖고, 자, 뭐, 밑에 가시면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그래서 그 책을 사셔서 일단, 자, 배운 법인 만큼, 자, 따라오시면서 다 푸셔야 됩니다, 문제. 자, 다 푸셔갖고, 이번 순환 목적은 이순환이기 때문에 일단 전범위 다 보고, 자, 또 한편 객관식 문제 1000페이지 다 풀겠다, 이번에. 자, 다 푸시면 점수가 한 80으로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 정도 가신 다음에 이제, 자, 그 정도 85점 정도가 이제 확보되면, 뭐 나중에 이제 1월달 됐을 때 마음이 조금 놓이죠, 이제. 조금 이제 안심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자, 기본반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서 진도를 바로 나갈게요. 어차피 공부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 기본반에 다 있었잖아. 자, 바로 이제 진도 가시면 맨 앞에 컨텐츠 있죠. 자, 컨텐츠에서 목차. 자, 목차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앞에 컨텐츠 목차. 자, 지금 파트 1이 있지, 지금. 자, 파트 1. 자, 두 번째가 파트 2. 자, 파트 3 쭉 나올 텐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서 구판이신 분. 빨리 드세요, 빨리. 두 분? 구판. 많으시네. 그래서 그 정오표 받으셨어요? 정오표 있을 텐데 받으셨죠? 받으셨고 일단 뭐 지금 많으셔갖고 제가 기본서가 3권 정도 있는데 그 교무실 가시면요 있어요. 기본서가 있으니까 일단 가셔서 아침에 빨리 오신 분이 일단 선점하십니다. 제가 더 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본서 제가 남은 거 세 과목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침 오셔갖고 뭐 교무실 가시면 옆에 이제 그 책꽂이 있잖아요. 그 책꽂이에 기본서 3권이 꽂혀 있을 거예요. 꽂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 나와 있는 지금 정오표 거기 이제 부록이죠. 자, 정오표인데 일단 뭐 추록집인데 그 추록집 보기 싫으시면 아침에 가셔서 빨리 선점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시고 이제 수업 들으시고 놓고 가시면 돼요. 그 장소에다가 기본서 구판이신 분은 뭐 기본서 사기 싫으시면 일단 자 거기 교무실 가셔서 이제 아침 일찍 오신 분은 일단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자 보시고 나중에 이제 가실 때 놓고 가시면 돼요. 자, 앞에서 이제 파트 1 가보세요. 자, 파트 1에서 행정법 통칙인데 행정법 통칙도 뭐 서론합니다. 서론. 행정법 서론이 있고 자, 파트 2가 있지. 자, 파트 2에서 행정작용법. 자, 파트 2가 행정작용법. 자, 파트 3가 지금 자, 실효수 확보 수단. 자, 파트 4가 행정구제 파트죠. 자, 그런 파트 쭉 나와 있을 거고. 자, 일단 뭐 출제 범위 다 아시겠지만 자, 파트 1이죠, 지금. 자, 파트 1은 자, 일단 뭐 그 페이지도 많이는 없어. 그렇지? 자, 페이지도 많이 없고 파트 1에서는 자, 출제되는 문제가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자, 2문제에서 한 4개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 정도 나오죠. 3개 정도는. 자, 일단 범위가 이제 파트 1은 뭐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는 아니고, 그렇지? 자,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파트 2죠. 자, 파트 2에서 볼 것이 뭐냐면 행정작용법인데 행정작용법은 출제가 꽤 많이 되죠. 자,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행정행위 파트. 자,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 파트에서
뭐 세 문제에서 뭐 5문제 정도, 뭐 세 문제, 5문제 정도 나올 거고, 일단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가 행정행위입니다. 자, 행정행위 파트는 나올 게 많잖아요. 행정행위 내용에서 뭐 허가라든지 하명, 뭐 특허라든지 해서 쭉 나올 거고, 자, 또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예컨대 뭐 부관이라든지, 자, 부관 파트, 뭐 공정력, 뭐 하자죠? 뭐 하자 승계해서 중요한 게 엄청 많죠. 행정행위 파트는. 그래서 전통적 강세고, 자, 행정행위는 모든 시험에서 다 중요해요. 자, 다 중요한 파트, 모든 시험에서. 뭐 군무원 시험이든, 뭐 소방직이든, 뭐 일반 행정이든 다 중요합니다. 행정행위는. 자, 다음에서 이제 입법 파트. 자, 챕터 1에서 이제 입법인데, 입법 파트는 이제 한 개 정도 나오죠. 한 개 정도. 챕터 1에서. 자, 파트 2, 챕터 1에서 입법 파트. 뭐 한 문제에서 두 개인데, 일단 한 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자,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챕터 3. 자, 챕터 3 가시면, 자,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확약이라든지, 뭐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 자, 공법상 계약관계, 뭐 합동행위, 자, 뭐 사실행위 나올 텐데, 사실행위. 자, 일단 뭐 행정상에서의 사실행위죠. 그 부분도 좀 중요하고. 자, 그런 파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 한 문제에서 한 2개 정도 나오겠죠, 이제. 자, 일반적인 경우는 1개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자, 챕터 4 가면 행정 절차하고 행정 정보 공개 있죠. 행정 절차하고 행정 정보 공개, 이제 법령 파트지. 법령. 뭐 필수 법령이잖아요. 자, 필수 법령에 어떤 게 있냐면 행정 절차법, 자, 또는 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뭐 개인정보보호법, 더 나가서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 자, 나중에 이제 챕터 그 파트 3 가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지, 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이제 중요한 법령이 있어요. 자, 그런 법령인데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행정쟁송이지. 행정쟁송 가시면 행정심판법, 자, 행정소송법, 자, 그런 법령이 나올 텐데, 이 법령 파트는 일단 뭐 일반행정직, 자, 일반행정직은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자, 3문제에서 5문제 일반 행정직은. 국가직은 조금 줄어요. 국가직은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직은 이제 자, 법령 파트가 좀 줍니다. 출제가. 근데 지방직이 좀 늘죠. 지방직은. 자, 지방직은 좀 많이 나오고 문제가, 그렇지? 근데 이 법령 파트가 이제 어떤 시험에서 잘 나오냐면, 일단 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시험은 소방직이에요. 소방직. 그래서 소방직은 지금까지 한 8문제? 법령 문제 8문제, 뭐 작년 8문제였고, 쭉 세보니까, 그죠? 지금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지금 공개했는데, 소방직은 법령 파트가 거의 출제 비중이 40%. 꽤 많이 나오죠. 20문제 중에 8문제니까. 근데 뭐 군무원이라든지, 뭐 군무원 시험들 경찰직. 자, 그래서 소방직, 자, 군무원 시험, 경찰직이 법령이 많이 나와요. 법령 파트가. 자,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 절차는 뭐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오지. 다 나오고, 뭐 정보 공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령 파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 파트는 뭐 3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행정 절차하고 뭐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여기서는 행정 절차는 꼭 나와요. 행정 절차는 100%야, 얘는.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법령 했을 때, 저번 달에 법령 심화했었잖아. 자, 법령 심화할 때 행정 절차법을 10시간 했어요. 거의 10시간 넘게 했습니다.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절차법은. 자, 일단 행정 절차에서는 한 개 정도 나올 거고, 뭐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뭐 둘 중에서 이제 뭐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파트 2죠. 이 파트 2의 비중은 한 10문제 정도. 자, 뭐 작년 국가직을 예를 들면, 자, 파트 2에서 출제된 문제가 10문제. 거의 반 정도가 지금 파트 2입니다, 지금. 자, 출제가 가장 많은 파트가 여기입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파트 3인데, 그 파트 3와 관련돼서는 뭐 실효수 확보 수단인데, 자, 이 부분은 일단 뭐 봤을 때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자,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 지금. 되게 적죠, 지금? 페이지는 적은데, 좀 그래도 페이지에 비해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 정도. 여기서. 근데 파트 3가 뭐 3개 정도 나오는데, 뭐 2문제에서 한 4개 나오죠, 여기서. 자, 2문제에서 한 4개 정도 나오니까 일단 한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온다, 그치?
자, 다만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뭐 그 일반 행정직이지. 자, 일반 행정직은 그 정도 나올 거고, 자, 군무원도 이제 그 정도 나옵니다. 군무원 시험도. 근데 소방직은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소방직은. 소방직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이제 관계 좀 있어갖고, 자, 소방직은 좀 나오고 여기서는. 자, 소방직은 범위가 좀 늘더라고요. 여기서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구제 파트 이제 행정구제지. 행정구제 파트 가시면 되고, 행정구제 파트에서 일단 뭐 손해행정상 배상 파트,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자, 또는 이제 행정쟁송이 있잖아요. 자, 그게 있을 텐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행정쟁송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쟁송 파트는 공무원 좀 업무하고 좀 관계가 없잖아. 이게 판사 업무지. 이게 우리 업무는 아니잖아. 이게 원칙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쟁송 파트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출제는 교수잖아. 아, 교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지? 그렇잖아. 이 업무와 관계 있는지 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법인 거 그냥 법, 그지? 자기가 공부한 법이야 그냥, 그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교수가 출제하기 때문에 이 쟁송 파트가 좀 많이 나오죠. 쟁송 파트가. 그래서 행정쟁송법을 제가 엄청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행정쟁송 파트는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저번 달에 저 행정쟁송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송 파트 35시간 했어요. 하여튼 했는데 부족해서 보강했죠. 하여튼. 할 게 엄청 많아요. 쟁송 파트, 그렇지? 뭐 차근차근 하시기 시작하면 할 게 엄청 많고, 한 번 정도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왜냐하면 문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행정쟁송에서 국가직 6문제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문제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을 때는 7문제 정도. 자, 4문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는 한 4문제에서 6개 나오겠죠. 이제 그 정도. 자, 그 정도가 이제 쟁송 파트 범위입니다. 출제 비중. 그렇지? 근데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자, 만약 문제에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잖아요. 이 부분이 출제가 좀 많이 됐으면 문제가 어려운 거고, 자, 이 부분이 출제가 좀 덜 되면 좀 쉬운 거고. 그렇지? 자, 또 한편 이제 다시 행정쟁송 나왔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행정쟁송 파트에서도 좀 쉬운 게 있어. 쉬운 파트, 그렇지? 예컨대 뭐 관할이라든지, 뭐 원고적격, 뭐 피고적격, 뭐 처분성 문제, 그렇지? 뭐 또는 뭐 그런 것은 좀 쉽잖아. 자, 쉬우니까 거기서 나오면 맞출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출제된 파트가 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판결 효력에서 기속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쟁송 파트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에요. 자, 일반 행정직이 이제 어렵게 나오고, 그렇죠? 자, 그거 외에 뭐 군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군무원 시험들, 소방직 이런 시험들은 일단 쟁송 파트가 어려운 파트는 많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출제되는 아까 뭐 원고적격, 뭐 피고적격, 처분성, 자, 또는 뭐 집행부정지, 사령 판결 그런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자, 나오니까 일단 그 일반 행정직 공부하신 분은 쟁송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일반 행정은. 자, 그래서 일반 행정이든 자, 모든 시험에서 이 쟁송법을 자꾸 왜 강조하냐면, 고득점이 여기 있어요. 고득점이. 쟁송 파트를 잘하셔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일단 85점 이상. 자, 점수가 85점 가시려면 쟁송을 잘하셔야 됩니다. 쟁송을.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쟁송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고, 앞에 가시면 행정상 배상 있죠. 행정상에서 손해배상인데, 앞에 가시면 자, 구제 파트에서 그 배상 파트는 뭐 거의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한 문제에서 2개 나오는데, 뭐 배상 파트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잖아. 다만 이제 배상 파트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은 그 배상 파트와 관련돼서 누가 배상할 건지, 배상 책임자, 그 배상 책임자 좀 어려워요. 배상 책임자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배상 책임자가 출제가 좀 안 됐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가. 그래서 그 파트까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손실보상 있죠. 보상 파트. 자, 지금 보면 자, 페이지는 19페이지 목차에서 행정상 손실보상 파트 나올 텐데, 행정구제에서 뭐 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행정쟁송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상은 나올 거고, 그것이 나오는데, 배상이 어려워요, 보상이 어려워요? 행정상에서 배상은 국가배상법이 있잖아. 일반법이 있어. 근데 자,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파트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근데 올해는 모든 시험에서 보상이 좀 제외돼 있어.
올해 보상 파트가 다 안 나왔는데, 그래서 뭐 국가직이든 해서 이제 몇 가지 시험에서 안 나왔어. 올해는 보상이. 그래서 이제 보상 파트는 가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인데 작년도 보상이 안 나왔었고, 올해도 보상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상 파트는 뭐 저 개인적 생각은 보상 파트는 깊이 가면요, 여기 손도 못 댑니다. 깊이 가면. 그래서 이제 쉬운 파트 좀 나왔을 때는 관계 없는데, 깊이 가시면 보상 파트는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어려워요. 여기는, 그치? 그래서, 자, 뭐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면 좋겠죠. 우리는. 안 나오면 땡큐지 뭐, 그치? 보상 파트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상이 좀 어렵다. 여기는 보상 파트가. 배상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출제 비중은 배상이 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자, 파트 2 있죠? 파트 2. 자, 파트 2에서 아까 어디? 자, 아까 파트 2에서 파트 2 가시면 아까 행정작용법, 그치? 행정작용법이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렵고 출제가 이제 가장 많이 되는 파트, 그치? 뭐 가장 가장 어려운 것은 쟁송이고, 일단 행정작용법이 출제가 잘 되는 파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교재에서는 지금 어디 하겠어요, 지금? 자, 파트 1에서 이제 행정이지, 행정. 자, 파트 1에서 행정. 자, 목차 다시 가보세요. 자, 교재에서 17페이지. 자, 7페이지 목차 다시 가시면, 자, 챕터 1 나와 있죠, 지금? 챕터 1에서 행정 나와 있죠, 지금? 자, 챕터 1이 행정이고, 챕터 2가 행정법이잖아. 자, 그러면 챕터 1에서 행정인데, 자, 이 행정 왜 나왔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어디까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국가작용에는 입법하고 행정사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행정인데, 자, 이 행정이 어디까지냐? 행정이, 자, 통칭을 포함할 거냐는 거야, 지금. 자, 통칭까지 포함해서 행정인 거냐? 어디까지 연구할 건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크게 뭐 국가작용인데, 자, 요 국가작용과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국가작용과 관련되어 갖고, 이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행정법 총론과 관련된 고득점 전략인데, 일단 뭐, 자, 두 번째 들으시니까, 이순환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 법학이기 때문에 학문이죠, 법학이니까 학문인데, 수험생은 학문적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 수험생은요, 이게 학문적으로 이 파트가 자꾸 유사한 상황을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그죠? 그 판례는 개별적 판례 그냥, 그죠? 그 개별 판례마다 이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 판례를 또 다른 사람한테 대입합니다. 막 상상이 넓히는 거, 상상이 나를 펴갖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지 하면서 자꾸 확대시켜서 생각하시는데, 확대할 거 없어. 그냥 이 판례 그냥.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하고 다른 사안을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치? 자, 또 한편, 판례에서는 판례 나오는 거지, 판례가 없는 것은 안 나와요.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근데 판례가 없는 것은 막 가정에서, 맞죠? 자기 사건을 가정에서 막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학문적 접근하지 마시고, 자, 수험에 적합한 공부하는 건데, 수험에 적합한 공부가 뭐냐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시면 양이 꽤 많아요, 지금. 그치? 물론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는 이제 양이 줄어드는데, 근데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는 판례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치? 자, 많고 하는데, 그 판례가 이제 기본서 가시면, 기본서에서 판결 요지가 있어요. 그냥, 자, 결론만 나와 있어. 뭐 결론만 나오는 거 되게 많아, 지금. 결론만 나와 있는 것들, 그치? 되게 많은데, 그 판결 요지 보시면서 그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판례는 뭐 이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판례는 자, 그냥 단순 암기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치? 뭐 제가 그랬잖아, 그렇죠? 농지계량조합하고, 자, 직원관계지? 자, 농지계량조합하고 직원관계가 특별 권력관계잖아요? 자, 특별 권력관계라서 사법관계, 공법관계지?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하고 직원관계는 사법관계지? 왜 그런 건지 알아야 돼, 그걸?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 필요 없어.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어. 그냥 암기만 하시면 돼, 그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 그러지? 왜 공법관계지? 왜 사법관계지? 거기서 왜를 붙이시면 어때요? 장수생 되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 그렇죠? 왜가 필요 없어, 지금. 그렇죠?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하셔야 돼. 사실관계까지.
자, 이 사건이 이제 사건이 어떤지 하면서 사실관계까지 이제 다 파악해서 이제 이해하는 판례가 있을 거고 어떤 판례는 단순 암기지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요 단순 암기 사항이잖아. 그렇죠?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시면 저기서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수험생이니까 뭐만 하면 돼? 우리 수험생이 이제 학자의 길을 갈 게 아니잖아. 그러면 수험생이면 답만 맞추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그게 목표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지 우리 학자 아니야, 그렇죠? 자꾸 학자처럼 공부하시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암기 사항은 암기하고 끝내세요,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영어 공부하세요, 그냥. 자, 하시면 되고. 다음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 가시면 뭐 제가 써놨어요, 8대라고 그죠? 8대 법칙인데 그냥 이런 법칙 없어요, 제가 그냥 꾸민 거야, 그냥. 꾸민 거고 이게 뭐냐면. 뭐 지금까지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시험 출제 비중이 거의 이제 기출 문제잖아 이게. 기출 문제가 거의 이제 나왔던 지문들이 한 80%, 한 80% 이상 나옵니다 다시. 요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되잖아. 그렇겠죠? 그렇고 이제 한 20% 정도는 이제 신규 문제겠지 이제. 뭐 최근 판례라든지 해서 이제 신규 문제들 그런 건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요 일단 뭐 기출 문제가 80% 해놨는데 작년 지방제를 보면요 기출 문제가 100%입니다.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80% 이상이겠지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요 신규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 문제가 이제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또 한편 요 신규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알려준다고? 어떤 게 나올 건지는 전년도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7급 문제. 지방직, 서울시, 국가직, 요 7급 문제지. 요 7급 문제에서 이제 요 7급 문제에서도 올해 또 다시 반복됐죠, 문제가. 올해 국가직 문제인데 국가직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것은 작년 여기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다, 그렇지? 이게 있을 거고, 또 한편 이제, 이거 하고, 내년도,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시험 볼, 변호사 시험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 미리 내줍니다, 여기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보는, 국회 사무처 8급 문제. 국회 사무처 8급 문제. 요 시험은 이제 지방직 보기 전에 봐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신규 문제가 뭘 나올 건지 미리 알려줍니다. 여기서 알려주니까 하여튼 다음 연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전년도 7급 문제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또 국회 사무처 8급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이거 꼭 푸시고 하시면 명문제 맞춥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것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신규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신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문제 어려운 거고, 그렇지? 기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좀 쉬운 거고 하겠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법 총론을 좀 점수를 좀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요 신규 문제 있잖아요. 이 신규 문제는 모든 수험생 공부했을지라도 이 판례가 이제 처음 나온 판례면 다 몰라요, 그렇죠?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만 나오겠어요? 제가 그랬잖아. 행정법은 법이, 그죠? 대한민국은 4,800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4,400개가 행정법입니다. 그러면 그 4,400개와 관련된 판례가 이거밖에 없겠어? 기본서에? 아니지, 그죠?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그냥 빙산 일각이죠. 지금 이만큼 있는 거 이만큼이지, 그지?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판례가 엄청 많아,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이 판례 나왔잖아. 이 판례는 모든 기본서 없어 다, 그렇지? 이 판례가 여기 뭐 없겠어? 다 없겠어. 모든 기본서 없겠죠 지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나왔을 때 모든 수험생 다 몰라 이거는 다, 그렇지? 다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푸는 방법은 뭐 소거법이지, 소거법, 그렇지? 소거하면서 이제 거기서 틀린 질문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소거하면서 남는 답이 이제 정답이겠지.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보시면 요 문제인데 요 문제를 이제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 문제는 다 몰라, 모든 수험생 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당락에 영향을 못 줘,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요 기출 문제들 80% 나왔던 질문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모든 수험생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잖아, 이게. 그치? 근데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여기서 실수하면 점수 확 내려갑니다. 자, 확 내려가기 때문에 나왔던 지문도 있지? 요 나왔던 지문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 일단 이제 여기서 자, 나왔던 지문을 다 맞추셔야지 일단 80점 정도 일단 점수 확보한 다음에 이제 자, 더 점수를 더 얻을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요 신규 문제 자꾸 이제 쓰시는데 신규 문제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좀 나왔던 지문을 틀지 마시라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기출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저 제일 중요하고, 그치? 자,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 공부하신 다음에 뭘 붙이라고 하고 항상 요 기출문제집 있잖아. 그쵸? 이거 사셔서 반복해서 이제 자, 반복해서 푸시면 됩니다. 반복해갖고, 계속해갖고, 한 권 책 좀 두꺼운 거죠? 자, 두꺼운 책을 사셔갖고, 반복해갖고, 두 번, 세 번. 잡다하게 여러 권책 보지 마시고, 한 권 책을 이제, 자, 여러 번 보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일단, 학원을 다닐 목적이지. 학원 다닐 목적.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3월달 되면 할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할 건데 실전 모의고사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시험 봅니다. 3회 정도. 자, 3회 정도 시험 보고서 이제 해설하는데 다 시험 문제 나눠주잖아. 시험보다 어때요? 어려우면은 집에 갈까죠? 너무 문제 어렵네, 그죠? 문제 어려서 못 풀겠네, 그죠? 자신감 떨어지면서 이제 집에 갈까 막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치? 근데 어차피 이제 이 실전을 통해서 자꾸 훈련하셔야 돼, 훈련하시는데 그래서 실전을 통해 훈련하시면서 뭐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생각해봐죠. 자, 실전인데 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문제 풀고 있어. 집에서 푸는 거하고 저 시험장은 다르지, 그치? 안 그래요? 나중에 보세요. 시험장 가보세요. 옆에 보면요. 발 안 씻어 막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별 사람 다 있어, 그죠?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그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실전 분위기에서 시험을 봐봐야지, 그죠? 그거하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는 거 틀릴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틀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꾸 연습하셔야 돼.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자, 또 한편 이제 뭐 좋은 방법은요. 실전 그 시험 보시는데 나중에 이제 학원서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를 자꾸 접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가셔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시면 놀래요. 저 뭘 놀래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문이 엄청 길어 보여. 지문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 그 실제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은 학원은 종이를 좀 아껴야 되니까 학원은 글씨 작게 해야지, 그치? 문제 나눠줘도 글씨 작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실제 시험은 글씨가 작아요, 포인트가 커요. 글자 포인트가 되게 커. 실제 문제는, 그치? 그래서 글자 포인트가 크니까 일단 문제가 딱 봤을 때 엄청 길어 보여. 엄청 길어 보이고 글씨체도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보던 글씨가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것은 이제 자꾸 익숙해지셔야지 나중에 이제 실전 가서 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실정을 자꾸 보시라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 자, 자꾸 보시면서 감각을 좀 익히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이 써놨는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암기할 사항을 암기하시고, 모든 사항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암기할 사항을 깔끔히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또 한편 이제, 자, 지금 공부하신 만큼, 아까 뭘 푸시라고?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인데, 전범이에요, 단원별이에요? 전범의 기출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걔는. 그렇죠? 자, 단원별 문제 있지? 자, 고책을 그냥 구입하셔갖고, 자, 단원별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자, 반복해서 푸시면서 이제 자, 시험 그 실전 모의고사 응하셔갖고 자꾸 시험 보시면서 연습하시라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오셔서 아까 행정인데, 자, 행정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행정인데 봐봐, 여기서 자, 국가작용 있을 거 아니야. 자, 국가작용과 관련되었고, 자, 크게 뭐 있어 여기? 자, 크게 뭐 입법작용, 자, 사법작용, 재판작용, 자, 입법, 자, 사법, 자, 행정, 자, 이런 게 있겠지 이제. 자, 이게 있을 텐데 다시 행정이 자, 넓은 의미 뭐 광의겠지. 광의행정. 자, 이게 있죠. 자, 광의행정이 있고, 다시 광의행정에는 좁은 의미에서 협의행정. 자, 이게 있겠지, 이제. 자, 이게 있고, 다시 이제 통치행위. 자, 이런 게 있겠지.
여기서 일단 아까 챕터 1이 이제 행정인데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냐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 입법은 행정이 아니잖아. 자, 빠지겠지 이제? 빠지고. 자, 사법도 빠지겠지? 자, 행정 어때? 행정은? 자, 행정인데 이 행정 중에서 자, 광해행정. 자, 광해행정 중에서 뭐 합니까? 통치행위지?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1 빼겠지 이제 이렇게. 자, 빼면 남는 나머지가 이제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겠지. 여기서 자, 협의행정 뭐예요? 협의행정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자, 협의행정은 법집행작용이지. 법집행작용, 협의행정은 그렇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세무서장이 자, 10%로 세금 부과할 것을 15%로 부과했어. 자, 요 이제 갑한테 부과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한 것은 적법 위법. 위법이겠지? 자, 위법이야 지금. 자, 위법이니까 뭐 하겠어 이제? 갑이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지. 자,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자,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자, 구제를 구하겠죠. 법원한테 이제 구제 달라. 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일때 자, 법이야. 자, 법이 뭐야? 법이 뭐겠어? 법이라는 것은 일단 법인데 저 개인이 개인 침해. 자, 개인이 개인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이지. 근데 행정법은 자, 개인이 침해하는 거야, 국가가 침해하는 거야. 또 국가가 이제 국민 침해하겠죠. 자, 국가가 국민 침해했을 때 자, 법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행정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해 법인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소송을 통한 구제 안 된다. 그렇죠? 구제가 안 되면 법이 아닌 거지. 얘는 연구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자, 통치행위지. 자, 이거 뭐야?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지금 법을 집행한 거야. 자, 통치행위는 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국회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한 거야. 정치를 한 거지. 정치행위지? 정치행위. 그렇지? 자, 정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정치를 한 것과 관련되어 갖고 뭐 하겠어, 이제. 자, 정치했는데 이 정치한 것이 국민 침해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가 한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 기관이 아닌 법원이 재판해 줄 수 있어요? 법원은 재판 못 해줍니다. 자, 소송을 통한 구제 안 되잖아, 이게. 자,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되지? 저기 안 돼, 이게. 저기 안 됩니다. 그러면 자, 통치행위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 안 되니까 행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켜줘야 돼. 좀 빼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통치행위를 공부하잖아. 공부하는 이유는 행정법의 연구 대상에서 빼려고 지금 배우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어디까지 행정이냐, 지금. 행정 범위. 자, 행정 범위니까 입법작용, 자, 사법작용 다 빠지고 이제 어디겠어요? 다 빠지고 이제 자, 광해행정이지? 요 광해행정 중에서 자, 통치행위 뺀 나머지. 자, 통치행위 뺀 나머지가 이제 행정이겠지. 자, 그런 거고. 그래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저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자, 기본서에서 3페이지 가시면 자, 그러면 대체 행정이 뭐야?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이제 뭐라는 건데 자, 일단 이제 행정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행정인지를 일단 딱 정해줘야지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얘기하겠지. 자, 지금 기본서 3페이지 가시면 권력분립 나와 있지, 권력분립. 자, 뭐 권력분립은 뭐 잠깐 설명드리면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뭐 기본만 제가 했었으니까. 자, 그 생각해봐. 자, 과거에는 정치 체제가 자, 공화정, 군주정. 자, 과거에는 자, 군주정이지. 과거에는 그렇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 군주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갖고 있어 지금. 입법권도 군주 거고 행정권도 군주 거고 사법권도 군주 거겠죠? 자, 다 갖고 있어 지금. 그렇지? 그러면 이 당시에 자, 군주정에서 행정이 없었어요? 자, 그런 거야. 군주정에서도 행정은 존재했어. 행정은 존재했지. 다만 뭐야? 다만 이제 자,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돼 있습니까? 다 섞여 있어 지금.
다 섞여 있으니까 굳이 연구를 할 수 없었던 거지. 이 당시는. 근데 자, 프랑스에서 이제 뭐 있었어? 프랑스에서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 자, 이 혁명을 통해서 자, 이제 시민 세력이 자, 왕을 죽였잖아. 자, 왕을 죽인 다음에 공화정 정치가 생기지. 자, 공화정은 왕이 없는 나라. 그치? 자, 왕이 없는 나라고 요 시민인제가 얘가 주인이지. 주권자인데 자, 이 시민 세력이잖아. 지금 요 주권자인 시민한테서 파생된 권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죠. 그치?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자, 주인이야, 머슴들이야. 그 머슴들이지? 그치? 머슴들인데 근데 저 이 머슴들이죠. 전래된 권력은 자, 이 머슴이 너무 세력이 커지면 자, 이제 오히려 막 주인을 막 우습게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는 거지, 분리. 자, 분리해서 이제 서로 견제시키면서 자, 커질 수 없게 하는 거지, 지금. 자기 권력 분립인 거지. 그러면 자, 과거의 군주정에서는 자, 입법, 행정, 사법이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연구할 수 없었어. 자, 이제 지금은. 자, 지금 섞여 있어. 자, 이제 나눴어, 이렇게. 나눴죠, 지금? 자, 나눴으니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나눴잖아, 지금? 자, 나눴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이제? 연구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권력 분립이 처음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는 확 빼버렸으냐. 자, 교재에서 권력 분립인데 그냥 나와 있듯이 권력 분립 내용을 다 빼버리고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 자, 그 권력 분립과 관련돼서 아까 자, 권력이 분립돼 뭐 할 수 있다고? 권력이 분립돼야지 행정을 연구할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권력 분립인 거고, 다음 가시면 행정의 있지. 자, 행정의. 자, 거기서 이제 행정의 의인데, 자, 그럼 대체 뭐가 행정입니까? 자, 무엇이 행정인 거야? 행정의 의. 자, 뭐가 행정인 거야?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자, 행정의 의인데, 자, 일단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죠? 자, 달라서 이제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형식적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 실질적 의미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치? 자, 지금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 교재에서 지금 5페이지. 5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핵심 체크 있지. 5페이지 핵심 체크에서,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 나와 있죠. 그치? 자기 나오는데 요 박스가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이야. 10년 전, 한 15년 전? 그때는 출제가 꽤 잘 됐었어, 이게.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는 문제가 판례가 아니고 이런 거 나왔었어, 예전에는. 그치? 그래서 출제가 꽤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판례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치? 그래서, 자, 지금은 출제가 잘 안 돼요. 이 박스는. 그치? 근데 왜 하냐면 출제가 안 되는데 또 가끔 나와, 가끔 아주.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박스는.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아까 이제 대체 저 행정이 뭐야, 대체. 행정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 자, 뭐 하겠어? 일단은 자, 행정이 무엇인지를 정해줘야지 연구하겠지, 이제 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학자들마다 행정이 무엇인지 견해가 같겠어? 학자마다 좀 틀리겠어요. 좀 틀리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형식적 의미에서 보는 견해야. 자, 형식적 의미에서 보는 견해는 자, 누가 하는지 담당 기관이지. 자, 담당 기관. 담당 기관에 따라서 이제 형식적 의미에서 이제 보는 거야. 담당 기관 등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간단한데 담당 기관이 국회잖아. 자, 국회 가면 입법인 거고. 그치? 자, 법원이 하면 사법인 거고. 행정부 어디예요? 행정부는 헌법상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부지.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면 얘는 행정인 거고. 담당 기관에 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 봐. 행정법은 그러면 뭘 연구하면 되겠어? 국회가 하는 거? 자, 법원이 하는 거? 아니면 행정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거?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게 행정이니까 얘를 연구하겠지. 안 그래? 자, 지금 행정에 대해서 뭘 연구할 거냐는 거야, 지금 학자들이. 그치? 자, 형식적 의미는 뭐가 행정이라고? 담당 기관. 자, 담당 기관에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것이 행정인 거다. 그치? 자, 이게 보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자,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있어. 자, 대통령이 대통령령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자, 대통령령 만들었어. 이게 행정이야? 대통령령 행정이에요?
대통령령 행정이야.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든 법이니까 입법작용인 거야. 입법작용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또 생각해봐. 행정심판 재결 있지. 행정심판 재결은 지금 행정부가 하는 판단행위지? 자, 심판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이 행정이야? 행정이야. 행정심판 재결은 자, 청구인과 피청구인 다툼에 대한 판단이니까 사법이 되는 거야. 사법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형식적 의미에서 보잖아 지금. 자, 담당 기관에 따라 분류한다면 대통령령 제정도 행정이 되는 거고 행정심판 재결도 행정이 돼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그런 거야. 학자들 얘기하기를 아니 얘는 야 입법이 아니냐 입법이고 입법이고 얘는 사법 아니냐. 그렇지? 누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자, 누가 하는지 중요한 거야. 무엇을 하는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 견해지. 자, 실질적에서 보는 견해는 담당 기관에 따라서 분류하지 않고 누가 하는지 뭐 대통령이 하든 자, 국회가 하든 법원이 하든 관계없다는 거야. 관계없이 작용의 성질. 자, 무엇을 하는지. 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해보자. 그치?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실질적 의미겠지. 자, 무엇을 하는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실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입법이지, 아까 입법. 입법은 뭐 하는 거야? 입법은 대통령이 하든, 자, 국회가 하든 법을 만드는 거지. 입법은, 행정은 뭐 국가 권력 중에서 누가든 관계없이 법을 집행하는 거고, 사법은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겠지. 그치? 이게 사법이겠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자, 실질적 의미에서 보는 견해는 자, 이렇다는 거고. 아, 그러면 자, 실질적 의미에서 보는 견해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것을 연구하겠어? 아니면 자, 법집행작용. 법집행작용을 연구하겠죠, 이제 얘네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시 할게. 형식, 아까 형식 뭐라고? 학자들이 있죠. 학자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학자들이 자, 행정이 무엇이고 자, 입법이 무엇이고 이제 연구하는 건데 아까 형식적 보는 견해에서는 형식은 담당 기관이야. 자, 담당 기관 등에 따라서 입법은 누가 하면 돼? 담당 기관이 국회면 입법인 거야. 그렇지? 담당 기관이 대통령과 정부면 행정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견해는 뭘 연구하면 돼? 행정부, 아까 행정부인 대통령과 자, 아까 행정부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행정법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 보는 견해는 아까 뭘 연구하는 거라고? 행정부가 하는 거? 아니면 작용의 성질 등에 따라서 법집행작용 연구하면 되겠지 지금.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야. 관점이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지 지금. 자, 그런 거고 일단 요 개념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형식, 아까 형식 뭐라고? 형식은 담당 기관, 그렇지? 자, 누가 하는 건지, 담당 기관. 자, 실질은 담당 기관인 거야. 아니면 자, 무엇을 하는지 작용의 성질인 거지.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견해인 거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자, 5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 있죠. 자, 맨 밑에 박스 가시면 그 박스 나오잖아 이제. 자, 일단 봐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이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은 어디에다 당해 이건? 형식은 대통령이 했으니까 행정이지. 실질은 공무원 임명은 법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집행작용이지. 자, 그럼 실질도 행정이지. 그렇지? 다음 가시면 세무서장의 조세부가지. 마찬가지야. 자, 세무서장의 조세부가도 형식은 자, 세무서장의 조세부가도 형식 어디에 해당해요? 형식은 행정, 그렇죠? 형식은 담당이 아닌 행정부니까 행정, 실질도 세법 집행이잖아. 행정이지. 다음 가시면 자, 뭐 시장이 허가 취소해서 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자, 수용들 지방경찰청장의 뭐 통행금지 해제 쭉 나와 있죠. 아, 그러면 뭐 시장이든 경찰서장이든 다 어디에 해당해? 다 행정부잖아. 행정부니까 형식은 행정, 실질도 행정, 그지? 자, 다음 가시면 자, 그 다음이 가끔 나오죠. 다음 질문.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있지. 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누가 임명해요? 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상에서 대통령 임명하지. 자, 대통령이 하니까 형식은
행정이고 실질도.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임명이 지금 법을 만드는 거야? 사법적 판단인 거야? 아니면 헌법 집행이에요? 대통령 헌법 집행이지. 그치? 그러면 형식도 행정, 실질도 행정이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비교해봐. 자, 비교하시면 돼. 그러면 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아니고 일반 법관이지? 일반 법관 임명 어디에 해당해?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해요? 응? 대통령이? 아니지. 헌법상에서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 거쳐서 대법원장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러면 밑에 가신 다음 페이지에서 일반 법관이잖아. 일반 법관 임명은 형식은 아까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권한자가 지금 사법부잖아. 형식은 사법이지? 실질은 행정이지? 좀 다르잖아 지금. 다시 오셔서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5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대통령령, 자, 대통령령 총이름 불용이 있지? 자, 대통령령 총이름 불용이 있는데 아까 이제 법규명령 제정, 대통령령, 자, 총이름 불용 나와 있지? 거기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령 총이름 불용은 지금 자, 행정부만 맞는 거잖아. 그치? 자, 형식은 그러면 행정이지? 행정이지? 실질은? 실질이 행정이에요? 실질은 법의 정립이니까 입법입니까? 입법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 제정이라든지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든지 그치? 뭐 조례라든지 행정 규칙 제정 다 형식은 행정인데 실질은 입법이 되는 거지. 다음 가면 행정심판 자 거기 나와 그 행정심판 재결이 있지. 행정심판 재결 자 소청심사위원회인데 소청심사도 행정심판이잖아요. 소청심사는 말만 소청심사고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하는 심판인 거지 얘가? 특별심판 그렇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행정심판 누가 하는 거야? 행정부가 하잖아. 행정부니까 형식은 행정이지? 실질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다툼에 대한 판단 얘기잖아. 자 실질은 사법인 거지? 그렇지? 하나 더 해볼까? 통고처분인데 통고처분 뭐야? 통고처분? 공부했잖아. 통고처분 기본만 시간에. 응? 통고처분 범칙금부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자 원칙은 누가 해줘야 돼? 원칙은 형사재판이지. 근데 형사재판 가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형사재판 대신하는 거지. 자 누가 대신해줘요? 범칙금 아까 통고처분은 누가 부과해? 법원이? 검사가? 아니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같은 행정부지? 행정부 부과합니다. 행정부가 부과하니까 아까 이제 자 통고처분은 행정부 하잖아. 형식은 행정. 자 실질은 이게 입법인 거야? 형사재판 대신이야. 형사재판 대신이니까 실질 사법인 거죠. 자, 그게 있고, 다시 이제, 자, 밑에 가시면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원 임명 있지? 자,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원 임명. 얘도, 자, 국회가 하는 거라서, 자, 국회니까 형식은 형식이 행정이에요. 국회니까 형식이 입법이야, 이제. 형식 입법이지? 근데 국회 사무총장이 공무원 임명은 법을 만드는 거야? 집행하는 거야? 집행작용이지, 이게? 그렇잖아? 형식은 입법, 실질은 행정이지. 다음 가시면 자 법률 제정하고 자 국회 규칙인데 법률이든 국회 규칙이든 담당 기관이 국회잖아요. 국회니까 형식은 입법, 자 실질도 입법. 그렇지? 다음 자 형식은 사법이고 실질 행정이지. 자 법원의 등기 업무, 자 등기는 법원사잖아. 자 등기는 자 민법이라든지 자 부동산 등기법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사법인데, 자, 실질은 행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여기 이제 법원 공무원 임명이라든지, 자, 일반 법관 임명도 마찬가지지. 다음, 자,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이 만든 법이잖아. 그치? 자, 형식은 사법, 실질은 입법. 자, 소송은 형식도 사법, 실질도 사법이겠지. 그치? 자, 이렇게 분류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문제 이런 식이야. 자, 문제는 이제 다음, 뭐 문제 많이 나오지만, 자, 문제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중에서 실질적 의미 행정 묶인 것은 다음 중에서, 그치? 자, 실질적 의미에서의 지금 행정이죠? 행정인데, 대통령령 제정이잖아.
대통령령 제정은 실질이 이게 입법이에요, 행정이에요? 실질은 입법이지? 그렇지? 자, 다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자 실질은 사법이지. 사법. 자, 구청장의 영업정지. 형식도 행정, 실질도 행정이죠. 둘 다 행정. 경찰서장의 면허정지도 형식도 행정. 자, 경찰서니까 경찰서장은 행정부잖아. 그렇지? 형식도 행정, 실질도 자 어떤 법? 도로교통법 집행이잖아 지금. 형식도 행정, 실질 행정. 세무서장의 조세부과도. 자, 세무서장 행정부니까 형식 행정, 실질 행정. 자, 국회 규칙은 국회에서 만든 법. 자, 형식은 국회니까 형식은 입법, 실질은 입법. 그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행정 어디겠어요? 자, 다라마지, 뭐, 다라마, 그치? 재료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재료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나오니까, 자, 이거 문제 형식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봤듯이 그 구체적인 적용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형식이 어디고, 실질이 어딘지, 그쵸?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어려운 거 별로 없어, 그치? 공부, 일단 기본만 끝나고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이 없어, 지금.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6페이지인데 6페이지에서 통치행위 나와 있지 이제. 자, 통치행위인데 그 통치행위는 좀 쉬었다 할게요.